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물류TV 백소라입니다. 저는 물류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 교수로도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 물류와 로봇을 융합한 이런 섹터가 되게 인기가 많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의 천홍석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우리 천 대표님, 본인 소개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트위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 주식회사 트위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홍석이고요. 트위니는 가방끈이 긴 회사로 유명합니다. 카이스트 석박사만 30여 명이 있을 정도로 우수한 인력들을 기반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기술력으로 물류센터의 오더피킹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하신 것 같던데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회사 이름이 트윈이잖아요. 창업한 대표 둘이가 쌍둥이입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로봇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고, 제 쌍둥이 동생인 천영석 대표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저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 창업은 언제 하신 거죠? 2015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창업을 왜 하게 됐는지 이런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는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내가 회사 대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원래부터 많이 했었고, 동생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는 문과 가고 하나는 이과 가면서, 또 대학교를 갔는데 하나는 공대 가고 하나는 경영학과로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언젠가는 우리 창업하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었고, 저는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칠 때쯤이었고, 동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보자. 동생이 바로 다음 날에 퇴사 결정하고 나와서 창업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까지 창업하신 거 참 잘했다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럼요. 재미있고 보람도 되고 네. 도전해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느낌이 저랑 딱 맞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보람차요? 일단 저희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직원들을 먼저 이제 제가 만나잖아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여주실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그 원동력으로 또 직원들하고 같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낄 때 저는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사회에 되게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업가로도 그렇게 보람도 느끼고, 또 이 물류용 로봇 개발을 통해서 또 이제 산업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럼 이제 개인 소개나 회사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이 물류 로봇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 요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물류 로봇 시장이 되게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로봇 팔로 조작을 하는 로봇이 있고, 또 바퀴나 다리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로봇이 있는데, 팔을 기반으로 하는 로봇들은 예전에 공장 자동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오래되어 있는데, 이동을 하는 시장은 니즈는 굉장히 큰데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뭐 우리가 당장 서빙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만, 네. 그들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매출 규모를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아주 치꼬리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동을 위한 로봇들을 위한 시장 중에서
왜 물류 로봇 시장이 잠재력이 크냐면 지금 현재 이동 로봇들이 형성하고 있는 팔려나가서 매출의 그 볼륨이 물류센터의 오더 피킹을 위한 로봇의 볼륨이 가장 큽니다. 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류센터에서는 대부분의 오더 피킹을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로봇이 들어가 있는 물류센터가 몇 개 안 돼요. 네, 네. 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얼마 안 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재 매출 볼륨이 다른 서빙이나 호텔이나 뭐 방범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 곳들까지 더 크게 형성을 한다면 글로벌하게 200조 가까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크고 저희가 그 시장에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류 로봇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 대표적으로 어디가 떠오르세요? 물론 다른 분 대표님 너무 쉬운 질문이죠. 하지만 이 시장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좀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물류 로봇이 그래도 한 10년이 넘긴 했는데 아직까지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할 네.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어떤 방법이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떤 산업군에 어떤 로봇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로봇을 쓰고 있는 곳은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에서는 과거에 키바라고 하는 로봇을 구매해서 쓰다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아마존에서 이 키바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수십만 대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키바가 가장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오토스토어나 아니면 오카도라는 이름의 네. 회사들에서 네, 네. 로봇을 피킹을 위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뭐 마이크로 풀필먼트라는 네. 이름으로 네. 격자 레일 위에서 로봇이 다니면서 물건을 피킹해서 네, 네.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네, 네. 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방법하고 키바를 그 같은 방식으로 만든 또 로봇들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 중국의 네. 긱플러스라는 네, 로봇이 네. 있는데 네. 이들이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유용한 정보를 주시는데, 왜냐면 이런 인터뷰 영상에서 이 경쟁사를 언급하는 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꺼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요, 조만간 따라잡을 회사들이라서 편하게 그래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응원할게요. 대표님도 응원하고, 전 그 기업 측근도 잘 알기 때문에 아무튼 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다 응원합니다. 네네, 다 잘 되면 좋은데 벤츠만 아무튼 살아남습니까? BMW도 있고, 아, 그래요? 현대차도 있고, 포드도 있고, 다 뭐 같이 시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네. 좋은 라이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이 로봇 그 물류 피킹 네. 특히 이제 피킹 로봇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은 로봇이 들어가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까지는 외산 로봇을 쓰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회사들의 제품들이 그래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온라인 쇼핑몰들이 활성화되면서 3자 물류, 3PL이 네. 많아지는데 그런 데서는 또 그런 로봇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부분은 여전히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로봇들의 한계라고 하면 가장 크게는 말씀드렸던 로봇들은 초기에 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뭐 1년 이상의 공사를 하고 그만큼 새로운 설비를 넣는 거다 보니까 네. 초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도 많이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들이 3자 물류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류센터 입장에서는 화주가 바뀔 때마다 그 화주를 만족시켜 줄 만한 그 설비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로봇들이 제공하는 물류 방식이 물성에 따라서 네. 제한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큰 물건은 안 되고 무거운 물건 안 되고 뭐 그런 제한뿐만 아니라 그 물동량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되게 일반적인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설비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평소에는 물동량이 일반적일 때는 투자한 돈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산은 못 되고 있고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 일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설비를 뭐 전체적으로 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0%의 이용률밖에 안 될 것 주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기존 로봇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상을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이 화면에서 좀 네, 제가 조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로봇이 키바인데 네. 요 킥플러스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 로봇이 구추 투 펄슨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잘 보시면 로봇이 그 렉을 들고 가요. 네. 바닥에는 마커가 설치되어 있고 네. 이곳은 가장 먼저 평탄화 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이걸 움직일 수 있거든요. 평탄화 공사하고 바닥에 마커 깔고 이 사람이 가져온 물건을 피킹하는 겁니다. 로봇이 새우깡 하나 피킹할 때도 이렇게 렉을 전체를 들고 오다 네, 보니까 네, 에너지 네. 비효율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방금 설비를 보시면 바닥 평탄화 공사, 네. 전용 렉, 네. 그리고 바닥에 마커 설치하고 네, 네, 충전기 네. 설치하고 네, 로봇을 네. 들여서 네.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데 네. 다른 영상을 네, 하나 네,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보시면 네. 오카도 네. 또는 킥플러스, 네, 네. 오카도, 오토스토어. 오토스토어 이런 네. 회사들이 이런 방식을 쓰는데 네. 격자 레일 위에서 방금 로봇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 격자 사이에 바구니가 보이죠? 네. 요 안에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요걸 들어서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키바도 그렇고 이런 오카도도 그렇고 구추도 펄슨이에요. 그 피킹해야 될 물건들을 로봇한테 지정을 해주면 로봇이 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사람한테 오면 사람은 제자리에서 피킹만 하면 네.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이 많이 줄어듭니다.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데에는 효율적인데 그렇죠.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네. 예. 그 로봇이 돌아다니는. 근데 보시다시피 또 여기도 설비량이 어마무시해 보이잖아요. 네. 공사하는데 그 그러게요. 1년 6개월 정도까지 네. 걸리게 네. 되기 때문에 물론 장점들도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네. 제가 그 기존에 이런 점 때문에 못 쓰이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서 그럼 안 좋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뭐 장점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뭐 물류센터들이 저기 땅값 싼 동네에 네. 짓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렇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물류센터를 못 돌리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줄이고 좀 많이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고 이런 그 오토스토어나 오카도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는 10,000평을 썼어야 되는 할 수 있는 거를 한 3,4,000평 정도로 그렇죠.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수직형으로. 수직형으로 네. 올라가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 설비를 설날 물동량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평소에는 그렇죠. 많이 못 돌아가겠죠. 그러려면 초기 비용, 이만큼 쏟아부은 비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요 바구니에 물건 들어가고, 이걸 들어 올려서 가려면 큰 물건이나 무거운 물건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힘든 부분도 네. 있고. 네. 근데 사실은 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미 대부분의 기존의 물류센터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대차 끌고 카트 끌고 가서 피킹을 해오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이런 설비를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 물류센터에는 사실은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쓰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네. 오늘만 작업할 게 아니고 내일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주말 이틀 쉬는 동안에 깔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기존 물류센터의 도입이 어렵다 보니까 신축하는 곳에서만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라서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다른 모델의 형태를 이제 봤으니 이번에는 이제 트위니가 주력하시는 그런 제품을 좀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위니의 이제 산업 쪽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트위니에서 이제 생산하시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자율적 로봇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하다가 오더피킹이라는 물류에 대해서 사실 로봇 하던 사람이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시장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고 이런 로봇들이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기존 물류센터에 즉시 도입 가능하면 좋겠다. 그런데 또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 사람을 많이 줄이고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기에 이런 데서 또 초기에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물류센터 사장님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비용이 너무 크니까. 기존 물류센터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초기에 비용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렇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로봇과 서비스를 사실은 찾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로봇을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 로봇처럼 서비스를 하는 유일한 업체는 아닙니다. 네. 사실 네. 그 미국에 네. 로커스라는 로봇 회사가 있어요. 네. 네. 그 회사를 봤는데 이런 새로운 설비가 아니라 기존의 그 렉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작 방식은 이런 구추 투 펄슨 방식이 아니라 존 피킹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네. 기존에 사람이 대차 끌고 뭐 새우깡 빼빼로 꼬칼콘 가지러 가는 그 동선은 로봇이 갑니다. 로봇이 주행을 해서 가서 먼저 새우깡 앞에 가서 서죠. 뭐 위치를 알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WMS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위치를 알고 물건 위치 앞에 서 있으면 그 존에서 그 존 담당하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멈춰 있는 로봇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가서 화면을 보면 어떤 물건을 피킹해야 될지가 보이거든요. 네. 뭐 새우깡 2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새우깡 홍보를 많이 해주시네. 네, 새우깡 제가 좋아하고 맥주랑 먹으면 딱이거든요. 아, 찌찌뽕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물건이 있을 거고 물건에 이제 로봇에 있는 바코드 리더기로 찍어서 뭐 넣어주고 다음 위치 가기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빼빼로를 가지러 갈 거예요. 네. 그럼 또 사람은 또 저기 멈춰 있는 로봇 소리를 듣고 가서 물건 화면 보고 물건 넣어주고 보내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기 존에서 멈춰 있는 로봇만 가면 돼요. 기존에 사람이 뭐 송장 출력해서 들고 아니면 종이 출력한 거 보고 다니면서 그 위치 찾아가면서 피킹할 때보다 속도는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집니다. 생산성이 2~3배 빨라지고 비용은 저희는 요 로커스라는 회사는 다 좋은데 렉 하단에 마커를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설치 기간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워낙 높은 기술력이 있다 보니 설치가 따로 마커를 설치하고 이런 추가적인 장치 설치가 필요가 없어요. 즉시 도입이 가능한데 대표님 잠깐만요. 네.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영상 보여드릴까요? 지금까지도 너무 설명 잘 해주셨지만 네. 이렇게 생긴 건가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이름은 뭐죠? 나르고 오더 피킹입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회사에서 개발하시는 이게 3가지? 로봇이 3가지 종류, 용도에 따라 3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면서 들어가죠. 뒷조사를 많이 해오셨네요. 저희 로봇은 크게 나르고, 따르고, 더하고가 있는데요. 나르고는 물건을 자율주행해서 나른다 그래서 나르고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그냥 졸졸 따라다녀요. 따르고. 그런데 이왕이면 2가지 기능을 합치면 어떨까? 더하고. 네, 그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하이브리드형이네. 네. 근데 시장을 봤더니 물류센터 오더피킹을 위한 나르고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나르고 오더피킹을 만들었고 이 로봇이 기존 물류센터에 즉시 도입 가능한 바로 그 로봇이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생겼네요. 잘생겼죠. 네, 여기는 팀프레시라고 하는 물류회사의 마장에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로봇이 이제 토트와 바코드 리더기 토트와 함께 오더들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한 로봇당 12개의 오더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 오더 피킹 방식의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멈추면서 화면에 어떤 물건을 어느 토트에 담아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뜹니다. 그 이미지로 어느 위치에 있는 토트에 담아야 되는지가 바로 뜨기 때문에
오피킹이 거의 없습니다. 12개의 오더를 한 번에 그 총량으로 담아와서 분류할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분류까지 하면서 담기 때문에 분류 없이 12개의 오더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멋지네요. 기존에 총량 피킹을 하거나 아니면 오더대로 하나하나 송장을 들고 처리를 하려면 한 사람이 가서 한두 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 위치에서 12개의 송장을 보고 피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게차가 있어도 지게차를 인식을 하고 옆으로 피해주기 때문에 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멋지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그 한 오더가 만약에 여러 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그 일괄적으로 네. 합포장할 수 있게 네. 여기서 작업이 12개 된다는 오더에 얘기죠. 한 오더당 여러 가지 물건이 담을 수 있잖아요. 네, 12개 오더에 대해서 쭉 이동하면서 네. 그 동선이나 오더도 어떻게 하면서 네. 가장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최적화된 네. 알고리즘으로 네. 분배가 이루어지고 네. 가면서 화면에 그 바로바로 뜹니다. 뭐 이 물건을 여기 담아라, 여기 네. 담아라 네. 뜨면서 네. 다 돌고 나면 네. 모든 물건들이 다 담겨 있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이해한 게 맞는지가 궁금한데, 그럼 이게 한 명이 주문한 오더가 아니고 네. 이거 자체가 한 오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럴 때 이제 뭐 여러 오더들을 한 번에 담아오는 어떤 총량 피킹 방식을 네. 할 때는 네. 뭐 토트를 이런 식으로 싣지 않고 네. 좀 다른 그 적재부는 좀 다양하게 네, 저희가 네, 한 네. 5가지 정도를 네, 제공을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좀 크게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실 들고 가서 분배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온라인 쇼핑몰들의 물류를 할 때는 오더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를 좀 물류센터에서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선호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충분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아까 그 창업하실 때 물류 쪽은 전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류가 융합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시장이 가장 컸고 사실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었고, 물류 시장이요? 네, 니즈가 너무나도 큰 니즈가 있더라고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고, 물류 회사들에서는 이런 로봇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없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는 점점 더 올라가고 힘들다. 네. 이런 니즈가 너무 시장은 큰데 니즈가 컸고 기존 로봇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시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탁월한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잘 성장하시길 바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경쟁사들 제가 또 대표님한테 이 말씀 드렸다고 또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회사들도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아무튼 다 겁니다. 응원할게요.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리고 설명까지 곁들여 주셔가지고 저도 이해가 훨씬 더 잘 됐고 여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영상이 있으시면 물류산업에서 이 로봇이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방금은 이제 나르고였죠? 네. 나르고 말고도 혹시 다른 영상도 있으세요? 다른 영상은 네. 트윈이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네. 그러면 이 댓글로 네. 영상을 제가 네. 좀 작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이 물류 산업에서 이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홍보 영상이니까 오케이, 너무 좋은 얘기만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실제 그러면 기업에 납품을 했던 사례가 당연히 있겠죠. 가장 자신 있는 사례를 알려주시고 어떤 효과를 받는지 좀 객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 영상은 홍보 영상 아니고 실제 작업 영상입니다. 네. 작업 영상이고 지금 저희가 로봇을 출시한 건 작년이고요. 2023년도에 출시를 해서
처음 도입이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뭐 생소한 물건이다 보니 뭐 두 대씩 조금 써주신 그 대표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는데 생소하지만 한 두 대 정도 써보겠다. 두 대 정도 써보겠다. 이제 그룹핑, 커버로지스 이런 물류회사에서 써주셨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영상을 보시고 실제 가서 보신 다음에 이제 한익스프레스라든지 용마로지스에서 의사결정을 해주셔서 POC를 하고 POC 다음에 정식 구매로 다 연결되고 있었어요. 좀 본격적으로 된 거는 올해부터인데 한익스프레스 용마에서 정도 POC를 하시고 이제 또 정식 구매로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던 회사가 그 팀프레시예요. 팀프레시에서는 첫 도입이 그 계약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여기 마장센터에 그리고 화성물류센터에 그리고 일본물류센터도 조만간 계약이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예, 정식 계약들이 지금 저희가 계약한 건들이 20개는 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계약을 실제로 많이 하고 큰 회사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리테일에서도 POC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가방에서도 쓰고 계시고 이제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이제 POC는 한번 했었고 이제 정식 구매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쪽에서 아주 큰 회사인 이제 저희 거를 쓰기 위해서 POC를 먼저 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꽤나 많은 대수로 POC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렇구나. 예, 그거는 자세한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큰 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던 최대 온라인 쇼핑 네. 회사에서도 네. 저희 POC를 하기로 해서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몇 평 기준에 몇 대 정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물류센터에 기존의 피킹 작업자가 몇 명이었지? 하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 숫자가 보통 사람은 한 70% 정도 줄어들고 로봇이 그 사람 수에 비슷하게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100명 기준으로 한다면요? 100명 기준이면 피킹 직원만? 네. 예. 사람은 30명으로 줄고 네. 로봇이 한 100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딱 그대로 뭐 이 정도면 돼요라고 제안을 하기보다는 작업 현장에 맞게 또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서 대수를 산정해서 드립니다. 네. 대충 톡밥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요. 네. 시뮬레이션 돌려서 저희가 제안 드리고 있고 거의 그 대수가 거의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이 로봇이 지금 오더 피킹 쪽에 집중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더 피킹이 그만큼 이 센터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어떤 정도의 효과를 좀 보고 계세요? 저희 로봇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초기 비용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봇은 구독 방식으로 월 94만 원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사람이 100명에서 30명으로 줄고 로봇이 100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작업 속도, 똑같은 오더들 수를 처리를 할 때 작업 속도는 기존에 사람이 할 때보다는 한 2배 정도 빨라집니다. 네.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은 뭐 한 4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면 됩니다. 초기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초기 고객들이다 보니까 설치 비용 요만큼 있는 것도 지금은 일단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 없이 첫 달부터 기존에 비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더 피킹 구간이 손이 많이 가고 맞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오류도 많고 네. 하니까 이런 것들을 로봇으로 도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은 먹거리인 것 같아요. 이 네. 시장이. 네, 저희가 좋게 잘 먹어보려고. 너무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위니, 이 라르고 혹은 뭐 다른 로봇도 이들만의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점. 저희 로봇이 특징. 특장점. 특장점. 얘는 이걸 잘해. 네.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산업에서 바라봤을 때는 기존 물류센터에 바로 도입 가능하네? 이게 특장점이고요. 네.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그건 기술 때문인데요. 기술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서빙 정도 말고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식당 정도 수준의 범위를 넘어간 넓고 복잡하고 물건들이 쌓여 있다가 옮겨가고 레규에 뭐 피킹해가고 들어오고 팔레트 쌓여있고 이런 식으로 환경이 변하면 자율주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로봇이 이런 공간에서 자율주행해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변하는 넓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자기 위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 기술을 트윈이에서 네. 천재공학자 한 명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네, 제가. 그 포인트 때문에 자부심 짱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정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서도 이런 물류센터나 이렇게 넓은 데서 막 물건들이 옮겨 다니고 아니면 막 난리가 난 북새통인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은 저희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로봇들은 뭐 레일 위에서 다니고 마커가 있는 이유가 위치를 인식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마커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런 한계를 극복한 게 네. 기술적인 장점이 됐고 이 기술적인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기존 물류센터에 즉시 도입 가능한 오더피킹 시장이었어요. 네네네. 그 위치에 대한 오차는 좀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몇 센치 있는데 그거는 센티미터. 뭐 다닐 때 위치 오차가 있는 거는 사실은 전혀 네. 중요하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곳에 도킹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네. 오차가 1cm 이하로 될 수 있게. 그런데 일반적인 이동일 때는 뭐 수 센티미터 차이 나는 거는 뭐 괜찮아서. 네네네. 그리고 또 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로봇 앞에 라이더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앞에 달려 있는 동그란 게 라이더 동그란 거 센서인데 어디요? 요거. 요거. 네. 요거. 요거. 요거 동그란 게 달려 있는 게 3D 라이더 센서인데 요게 달려 있는 이유가 바로 아까 이런 물류센터에서도 1년 365일,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지도 다시 한번 안 그리고 자기 위치 추정을 완전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품이에요. 저 부품이 있다고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 부품을 달아서 뒤에서 자기 위치 추정을 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 센서가 주변을 3차원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사실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저 센서가 꼭 필수적인 센서로 들어갑니다. 그 라이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는 용어긴 한데 네.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모르실 수 라이다 있을 것 같아서. 센서는 빛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레이저를. 네.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구해줘 홈즈 보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층고가 얼마일까요? 4.6m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재볼까요? 딱 누르면 아래로 쏘고 위로 쏴서 거리를 측정해서 층고가 얼마예요? 라고 이제 구해줘 홈즈에서 쓰는 그 거리 측정하는 방식이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거리 측정 방식이에요. 굉장히 정확해요.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매질에 따라서 아주 반딱반딱거리거나 이런 게 빛이 투과를 해가거나 뭐 난반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다 쓸 수 있는데 그 라이다 센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2차원으로 이렇게 단면의 거리를 인식을 할 수 있는 2D 라이다. 네네. 또 여러 층으로 레이저를 쏴서 3차원으로 공간의 거리를 인식을 할 수 있는 3D 라이다가 있는데 기존의 뭐 서빙 로봇이나 이제 상용화된 로봇들은 주로 거의 다 2D 라이다를 달고 있는데 이런 물류센터에서는 2D 라이다를 가지고 위치 인식을 하는 것에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3D 라이다를 달고 그 물리적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추측컨대 그렇게 뭐 2D든 3D든 아무래도 노이즈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준비하신 그 이미지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노이즈 제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가시잖아요. 네, 좀 빼고 여기 물류 TV라서 네.
물리식 중에 설명한다고 아까 전에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를 설명을 뺐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처음에 로봇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는 지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네네. 그럼 공간을 쭉 다니면서 센서 데이터를 쫙 누적을 해요. TV에서 어떤 그 로봇들이 다니면서 막 주변을 공간을 점으로 탁탁탁 찍어가면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그 텐데. 로봇 청소기 다닐 때 네네. 그 매핑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거 똑같아요. 로봇 청소기가 다니면서 2D 라이다로 네. 매핑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똑같이 매핑을 합니다. 그럼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는 2D죠. 2D 굳이 입니다. 3D까지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바닥만 치우니까. 근데 2D의 한계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 가지는 여기가 코엑스몰이에요. 주말 세일 기간이에요. 방금 영화가 끝났어요.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통로는 또 넓어요. 주변을 청소기처럼 2D로 스캔을 쫙 하면 처음에 그렸던 지도에 있는 벽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만 바글바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지도상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물류센터에서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물류센터는 렉 위에 있던 물건들, 박스들이 위치가 피킹해가고 들어오고 하다 보면 바뀌어요. 네. 2D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로봇이 처음에 설치를 하고 이동을 하다 보면 첫날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킹해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렉 설치 또 렉이 뭐 팔레트 들어오고 막 또 나가고 이러다 보면 한 며칠 지나면 환경이 바뀌어 있어요. 2D로 쭉 스캔을 하면 아까 전에 코엑스몰처럼 환경이 바뀌어 있어요. 네네네. 그게 다 노이즈예요. 지도에 없는 정보는 다 노이즈예요. 집에 청소기, 집이 넓으신 분들은 청소기를 가지고 주변에 막 막고 이제 막 다른 물건들을 막 해놓으면 어느 순간 청소기가 구석에 가서 못 나오거든요. 그런 현상과 똑같아요. 2D 라이다로 그런 물류센터나 이렇게 복잡한 데 가면 자기 위치 추정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아, 저는 그게 로봇 청소기가 삐진 건 줄 알았어요. 노이즈 때문에 그랬구나. 네, 청소를 충분히 큰 물건들을 좀 청소를 하셨어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거를 못 하셔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그런 곳에서도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네네네. 3차원으로 보기 때문이고 그래서 3차원 라이다를 붙이는 거는 필수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노이즈가 20%만 넘어가도 자기 위치 추정이 기술적으로 기존에 어려웠는데 저희가 노이즈가 60%, 70%가 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그 천재공학자가 만들어가지고 물리센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부러워요. 나도 저 스스로를 천재야라고 지칭하고 싶어요. 근데 밉지 않아요. 그냥 부러울 뿐이에요. 전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생에 그러셔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부러워요. 좋겠다, 진짜. 네, 좋습니다. 좋겠다. 우리 대표님 같은 사람 덕분에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 대신 이렇게 머리를 써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많이 써주세요. 네.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 보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초기 자본이 네. 덜 들어서 좀 도입하는데 부담이 덜 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 아마 유지 보수에도 조금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수적으로는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 기업이 이것을 도입하면 이 외국계 기업에 비해서 좀 그런 AS 부분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한국에 있으니까 AS가 좋죠. 다른 외산 로봇들에 비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고 바로라고 하는 건 얼마나? 뭐 개발 기한이 뭐 몇 주는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처음에는 제일 먼저는 총량 피킹, 토탈 피킹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했었고 그런데 고객이 우리 이런 식으로 멀티오더로 할 수 있냐라고 해서 멀티오더 피킹 시나리오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요구사항들이 바로바로 생기세요. 뭐 어떤 고객은 옷 피킹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 못 구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특히 의류 쪽에서 색상도 다 고만고만해 보이고 사이즈도 고만고만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옷 피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실명을 거론하자면 커버로지스
대표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작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기도를 그 요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바코드를 안 찍으면 못 담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어떤 곳은 뭐 하나하나 바코드를 다 찍고 있냐 네. 그게 시간 낭비다. 네, 맞아요. 그러면 하나 찍고 그만큼 개수만 화면에서 톡톡톡톡 치면 전체 담음으로 해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고 고객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정도 대응은 저희가 우수한 개발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며칠 뚝딱뚝딱 해가지고 대응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해 줄 수 있는 옵션들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올해 대응을 하나하나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거의 다 개발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옵션만 딱딱딱딱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된 게 되게 큰 장점이었고요. 네네. 뭐 앞으로도 이제 고객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면 대응을 계속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국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 작업자가 바로바로 뭐 24시간이라고 말하지만 24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가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초기에는 그런 출동할 일이 좀 간혹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고객한테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뭐 무슨 문제가 있다. 사실 그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약간의 스페어 로봇도 미리 설치를 해두거든요. 네네네. 뭐 한두 대씩 스페어 로봇을 또 고객들한테 설치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장난 로봇이 한 대가 생기더라도 또 대부분의 경우에 로봇이 재부팅을 하면서 자가 검진을 통해서 스스로 고칩니다. 그런 것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그 에이스 작업자가 출동을 해야 되는 경우 정말 24시간 내내 작업자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서비스가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네네. 그 가정에서도 전자제품 살 때, 네. 이 구매 가격, 그리고 AS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거를 얼마나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잖아요. 네, 기업에서는 훨씬 더 깊게 검토를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존에 이제 용마나 이런 큰 회사들에서 그 생산성을 측정을 한 결과 사실 네, 표시를 네, 하는 거죠. 네. 표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쓸 거고 직접 체험을 해봐라. 네. 표시하면서 데이터를 쭉 뽑습니다. 네, 네. 용마로시스 같은 그 한익스프레스 이런 회사들은 또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쫙 뽑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할 때에 비해서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지.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생산성이 2배는 나오는 걸로 보였고, 그래서 도입을 해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은 2배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업 속도는 어때요? 네, 작업 시간? 네. 피킹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평균 피킹 시간이 얼마나 정도 되는데 얘는 얼마 정도 된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으세요? 그 데이터를 방금 네. 사실은 말씀드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 건의 오더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뭐 8시간이 걸렸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4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오더 피킹 할 때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생산성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내가 이 물류센터에서만 내가 지금 2년째 일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번호 보고 물건 보면 바로 어딘지 알거든요. 달인. 네, 달인들. 축축 가가지고 물건 바로 피킹해서 넣고.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오고 하는 분들은 렉 위치 찾는 데만 한참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데 로봇을 쓰면 일단은 사람은 별로 생각할 거 없이 소리 나는 대로 가서 물건 보고 넣어주고 보내면 되기 때문에 다리만 튼튼하다면 네. 숙련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생산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사실. 네, 네. 그래서 일정한 생산성을 보장을 하는데 로봇이 제공하는 그 생산성 수준이 숙련된 기존의 피킹 작업자보다 더 높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센터 가서 직접 검증을 해볼 거예요. 비숙련자가 네. 어느 정도 네.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기회를 주시겠어요? 꼭 기회 드릴 거고 네. 그런 실제로 해본 분들이 네, 제가 놀라워 검증을 할 거예요. 꼭 와주십시오. 네, 네. 제가 여기 팀프레쉬 마장센터 작업이
빡셀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대표로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보통 기업들은 이런 거 도입하는데 너무 비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뭐 렌탈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하던데 어떠세요? 네, 저희는 그래서 초기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차피 기존에도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일할 때 먼슬리 페이를 하기 때문에 로봇도 먼슬리 돈을 주면서 그 비용이 싸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거의 전부가 렌탈 서비스로 매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했고, 또 사실은 구매하는 게 장기적으로 한 10년 쓴다고 봤을 때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구매 쪽으로 연락 오시는 회사들도 얘 있습니다. 몸값이 얼마예요? 월 94만 원이고요. 아니, 그냥 산다라고 한다면 4,300만 원대입니다. 아, 근데 월 90 얼마? 네. 그 정도 가격에 하고 있어서 음, 사실 사람 한 명 음, 1년 정도 음. 주 40시간씩 일을 하면 로봇 한 대 가격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이 부대 비용까지 하면. 근데 로봇을 한 대 사면 뭐 10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산기 이미 다 돌아갔어요. 네. 그죠? 그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면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그럼 이제 인간의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맞죠. 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을 당장 못 구하는데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긍을 하시는 분위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사실 그 요즘에 사람 구하기가 힘든 일들이 많고 그런 일들은 사실 사람이 되게 하기 힘들어하는 네, 일들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 중에서 음. 이동이 힘든 일은 저희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기업들을 도와주고 또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대차 끌고 돌아다닐 때보다는 그 빈손으로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로봇에 물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환경도 훨씬 개선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좋은 일 같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네. 그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외 진출 plan도 있으시다고. 네, 좋은 소식 오늘 또 비밀을 오픈해 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나 이제 상장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 기술 평가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완벽한 AA 점수를 받아가지고 상장 준비가 잘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은 물류센터도 훨씬 크고 훨씬 많고 우리나라보다 물류 시장이 딱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또 오더패킹 작업자의 시급이 딱 2배 비싸요. 미국은. 이런 곳에서 우리 로봇이 쓰임새가 더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미국 진출을 위한 인증 다 받았고 네.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와중에 사실 그 팀프레시의 일본 물류센터에서 먼저 요청을 주셔서 일본 진출이 예상치 않게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일본은 인건비는 우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데 그래서 로봇 쓰임새가 적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다 네. 보니까 네.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노인분들이 작업하는 것도 되게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 로봇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팀프레시 일본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많은 니즈가 있는 곳들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빛내주고 있는 트위니 대표님 참 감사합니다. 아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로봇쟁이인데 로봇쟁이가 시장을 찾다 보니까 가장 니즈가 크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물류 쪽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회사도 많이 부족하고 로봇 회사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다들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과랑 네. 물류TV랑 언제 지금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현장에 웰컴입니다. 방문해서 한번 저희가
견학 한번 추진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진짜죠? 네, 진짜입니다. 저희 댓글로 모집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쉽지만 이제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경험 저희한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